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닥터 드림입니다. 켈로이드 피부라서 쌍꺼풀 수술을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흉이 오래가고 새살이 올라온 흔적이 크게 남는 경우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전 세계 인구의 1, 2%만이 진짜 켈로이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켈로이드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켈로이드를 포함한 특이 피부들은 수술을 못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상처 주변 피부가 딱딱해지고 빨개지다가 성숙되면서 부드러워지고 하얗게 변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얼만큼 상처가 났는지, 상처의 깊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또 유전적인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흉터가 됩니다. 이 흉이 남들보다 오래 가고 크게 남고 튀어나오는 경우를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켈로이드가 아니라 비후성 반응입니다. 비후성 반응은 상처가 치유되며 새살이 만드는 콜라겐이 과다하게 생겨서 생긴 흉터입니다. 상처 부위에만 생겨야 하는데 그 부위를 넘어서 새살이 생기며 범위가 커지고 튀어올라 흉이 크게 남습니다. 비후성 반응은 수술을 하거나 다친 그 부위에만 국한되어 튀어올라오고 불그스름한 색을 보입니다. 비후성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피지 분비가 적고 얇은 피부인 눈꺼풀이나 콧등 같은 곳은 피부 흉터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콧볼이나 턱 쪽은 근육의 움직임도 많고 피지 분비도 왕성하고 다소 두꺼운 피부여서 같은 깊이의 상처더라도 눈꺼풀이나 콧등에 비해 흉터가 훨씬 잘 보이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많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든지 안면 거상술을 할 때 절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랜 경험과 임상시험으로 흉이 덜 남고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밝혀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들의 절개 부위는 시간이 지나 성숙 흉터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숙 흉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기에 따라 미성숙과 성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겉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붉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간지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 때를 미성숙 흉터라고 정의합니다. 시간이 지나 성숙되면 평평해지고 원래 내 피부색과 같아지며 티가 안 나게 되는 완결 단계가 되는데 이 상태를 성숙 흉터라고 부르고 아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숙은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이내에는 아직 세균 감염에 취약한 열린 상태라서 아직 붉은 상태고, 이때 감염이 생기면 노란 고름이 생기는 등의 수술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는 과정에서 상처 주변으로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붉은기가 있고 누르면 아픈 압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후부터 증식기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이때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이 형성되면서 찢어진 조직을 치유하고 새살이 돋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 리프팅이나 탄력 레이저 후 한 달 내에 폭발적으로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아기 피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많은 콜라겐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프로그래밍이 오버돼서 너무 많이 형성되면 비후성 반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살이 만들어지다 못해 넘쳐나서 솟아오르고 상처 부위보다 크게 덮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3단계로 넘어가면서 새살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자고 판단하고 상처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다시 세팅되는 마지막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를 진단 내리는 범위는 상처를 넘어 정상 피부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조직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흉터에 주입을 해서 튀어나온 흉터와 시간이 지나도 빨간 흉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건 스테로이드로 축소시키면 여드름 흉터처럼 꺼져 있는 위축성 흉터는 뭘로 하느냐? 꺼진 부위니까 새살이 돋게 해서 볼륨이 차오르는 시술을 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흉터 연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데카솔과 후시딘의 차이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마데카솔은 항생제 성분이 없고 피부 재생 촉진이 주요 기능이고, 후시딘은 항생제가 있어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도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상처가 나서 아프고 빨갛고 벌어졌다 하면 후시딘, 이제 안 아프고 다 붙었고 아물고 있다 하면 더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마데카솔을 바르시면 됩니다. 상처에는 후시딘, 아물고 있으면 마데카솔이고, 이미 흉이 생긴 흉터에는 더마틱스 컨트라 시리즈의 흉터 연고를 장기적으로 쓰면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토피 피부라든지 접촉성 피부염, 자극받으면 부어오르는 피부 묘기증 등은 수술을 못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피부 타입들이 직접적으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피부나 자신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여러분의 드림캐쳐 닥터 드림이었습니다.